자, 봅시다. 이거 그냥 내용 한 번만 설명 잘 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최대소에서는 특별한 거 안 나올 거야. 오케이? 특별한 거 낼래야 낼 게 별로 없어, 기본적으로. 정말로? 알았지? 설명부터 하자. 자.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자, 일단 의미만 좀 정확히 알자. 알았지? 의미는 아니야. 문제품 입장에서 어떤 게 함수의 최대 최소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것만. 자, 기본적으로 니네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 일단 얘가 첫 번째 생각이야. 첫 번째 주제 문제를 내는. 됐어.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가 두 번째 주제냐면요,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파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파트예요. 요 두 가지로 문제가 나올 거야. 물론 문항이 진짜 많이 어려워지면은 그러니까 최대 최소란 단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되게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거는 고2 때 나올 내용은 아니고 고3 때 나올 내용도 일반적으로는 아니야. 뭐 진짜 이상한 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일단 니네 입장에서 아직은 볼 일이 없을 거야. 알았지? 그래서 딱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가자.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일단 요 얘기부터, 구하는 얘기부터 해보자. 구하는 얘기. 자, 그럼 내가 이게 일단 첫 번째거든. 그럼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일단 니네 이거 내가 되게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문제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요, 함수의 최대 혹은 최소임을 알게 해주는 장치들이 있었죠.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 일단 다시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좀 정확히 알고 가자.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진 게요, 일단 첫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위한 조건이야. 자, 첫 번째 뭐였죠?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대상을 식으로 써놨을 때 그 식이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인 게 첫 번째였었어. 그지? 자, 다시 첫 번째, 얘가 최대 최소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함수여야 됩니다. 그럼 다룰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요, 우리 어차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수투니까 다항함수 대상으로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다룰 수 있는 함수라는 건 첫 번째, 이건 이번 시험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여태 배운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됐어? 일단은 4차 이하의 다항함수. 물론 5차 함수, 6차 함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만 잘 내지 않을 거니까, 잘 내지 않은 게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사실상 4차 이하의 다항함수 기본적으로. 근데 딱 요것만 갖고 내면 조금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쉬울 거니까 이것 플러스 다룰 수 있는 함수에서 이런 상황, 그 다항함수에다 뭘 씌운다든지 루트를 씌운다든지, 괜찮니? 또는 다항함수에다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맞아? 뭐 조금 더 불편하면 가우스 기호를 씌울 수도 있겠지만 가우스 기호는 안 쓸 것 같고.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럴 거 아니야, 니네. 4차 이상의 다항함수야. 근데 루트 다항함수면은요, 루트 안에가 0보다 뭐 하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맞아.
당연히 얘는 루트 안이 커지면 전체 값이 커져 안 커져? 커지니까 결국엔 fx의 최대소로 다뤄 안 다뤄? 다루게 될 거고요. 괜찮니? 절대값 fx라면 이건 어떻게 다루고? 머리야. 어떻게 다루겠어요? 당연히 그냥 fx가 갖는 절대값을 다루겠지. 양수일 때 제일 클 때, 음수일 때 제일 절대값이 클 때를 따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루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다룰 수 있는 함수의 종류 중에서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봐. 자, 합성함수. 오케이? 얘도 다룰 수 있는 함수야. 근데 얘를 식의 구성으로만 보면 이런 식일 거야. 자, 좀만. 겉에 있는 함수가 예를 들어 3차 함수인데 속에 있는 함수가 2차 함수래. 그럼 얘는 전체는 6차 함수가 되지. 그럼 얘를 6차 함수로서 다룰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죠? 이거는 그냥 실제로 봤을 때는 잘 다루지 않는 함수지만 맞아? 쉽게 다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요 안에 있는 녀석을 gx를 무엇하면서? 치환하면서 얘를 치환하면서 얘를 몇 차 함수로 바꾸는 3차 함수로 바꾸는 짓을 하게 되겠지. 근데 이거 하면서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내가 뭘 해줘야 돼? t의? 그래, 범위를 찾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t의 범위를 찾아야 된단다. 자,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함수가 돼야 돼요. 일단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룰 수 있는 함수이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조금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기 위해선 변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변수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x 말하는 거야, x. 변수의 측면에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늘 똑같이 설명했어. 몇 개? 조건은? 7개? 일리가 없잖아. 몇 개? 야, 하나면 내가 하나면은 이렇게 나눠놨겠냐?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 아, 진짜 답답하네. 두 가지? 그치, 두 가지? 자, 다시 변수 입장에서 몇 가지 측면에서 봐.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자,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요. 변수 니네 몇 개여야 돼? 변수는 한 개여야 돼. 니네 x 있고 z 있으면은요. 변수 둘이 있으면 되겠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변수는 하나여야 돼. 그럼 변수가 하나여야 된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원뿔의 부피를 구한다고 칠 때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원뿔의 부피는 무엇에 의해 변하냐면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에 의해 변하지. 그럼 변수가 일단 몇 개라는 생각이 들어? 2개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으로 내겠니?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럼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 사이에 뭐가 있을 거야? 관계식이 반드시 존재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변수는 하나여야 되고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변수가 2개 이상이거든. 됐어, 다시. 변수가 2개 이상이거든. 그때 나는 뭘 찾아서 해결을 한다? 그들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서 해결을 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다시. 그럼 그 관계식이란 녀석은요. 어떤 걸 이용해서 쓰냐면 일반적으로 관계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닮음을 쓴다든지 피타를 쓴다든지 혹은 문제에서 그냥 제시할 때도 있을 거고요. 조금 드물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도 해. 뭐가 됐건 그 변수 사이 관계가 존재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니네 맘대로 정하는 거 아니고 문제 안에서 분명히 적당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제시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걔를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그 관계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게 많냐면 자, 도형의 상황이면 닮음이나 피타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솔직히 피타를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아. 왜냐, 어떤 길이를 쓸 때 루트를 갖다 박을 거 아니야. 그럼 좀 불편해진단 말이야. 물론 못 만들 건 아니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 같은 걸 이용하게 될 테니까 딱 얘네만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뭔가 더 존재할 수는 있는 거란다. 알았지?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애들을 좀 많이 쓰니까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변수에 뭘 반드시 체크하고 가? 범위를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두 번째. 변수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수의 범위가요. 일반적으로 자, 무슨 구간인지 그치? 열린 구간인지 아니면 닫힌 구간인지 판단하는 게 그 다음 얘기고요. 자, 열린 구간. 그리고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변수의 범위를 니네가 직접 잘 봐.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너무 다행인데 제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야. 그럼 니네가 거기서 적당히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되니? 예를 들어서 이래. 뭔가 사각형을 하나 준다. 내가 문제를 잘 못 만들겠으니까 여기 어떤 사각형의 변수에 의해 변한다. 이런 사각형이. 근데 얘랑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대. 그러면 변수의 범위는 얘랑 얘가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얘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온 순간부터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찾아야 돼. 자, 이 말은 이해하겠니? 됐어? 자, 그래서 일단 변수의 범위라는 건요.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자, 문제의 상황이 성립하는 범위를 직접 찾아야 될 수도 있거든. 찾을 때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냥 도형의 상황이나 뭔가 그래프의 위치 관계의 상황에서 니네가 그냥 알아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어차피 함수라는 게 정역, 공역, 실수 대상으로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맞아? 어떤 생각 반드시 들어가냐면 니네 실수의 제곱은 어떤 친구야? 0 이상인 거 정도는 어려움이 없어. 괜찮니? 요 정도 판단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게 함수의 최대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 기준으로는 함수의 최대소일 거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함수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겠지.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그럼 이때 여기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오면 제각고서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야. 네. 자, 구하는 법인데 일단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거야. 자, 제일 먼저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자, 이것부터 좀 이렇게 뭐야? 정리를 해놓고 가자. 내가 그래프 그려 안 그려? 그래프 그려 안 그려? 그래프 그리냐 안 그리냐? 안 그려가 일단 기본이야. 그래프는 언제 그려? 상황 봐야 될 때. 오케이? 자, 다시. 일단 첫 번째 구하는 법에서 일단 먼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될 거는 그래프는 자,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니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을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그냥 구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주는 방식이 좀 불편하다든지 맞아? 아니면 도함수에 뭔가 적당히 변수가 섞여 있어서 뭔가 어떤 변수, 어떤 모르는 미지수에 어떤 값과의 대소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든지 하는 상황이 일정하게 딱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는 자, 그래프는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상황 파악이 필요할 때 그리는 거야. 일단 됐지?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좀 깔고 들어가고 그럼 첫 번째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문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뭐부터 관찰하라고 그랬어?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한 2주 동안 강의 보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진짜 안 봤지? 이렇게 나 진짜 조회수 확인한다? 아이고, 어떻게 확인을 시켜야 되지? 야, 어떻게 하면 누가 봤나 안 봤나 확인할 수 있을까? 답답하네. 뭐부터 첫 번째 뭐 보라고 그랬어? 용현이. 그래 아프니까 컨디션 안 좋은 걸로 하자. 은재? 다시 왜? 꼭 좀 정리해놔 잘. 뭐부터 봐? 구간부터 봐. 오케이? 요게 일단 제일 기본이야. 야, 그리고 내가 가끔 혹시나 너희를 갈군다고 느꼈다면은 갈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혹시 마음 상하지 말고 신고하지 마.
요즘 약간 예민해. 자, 예민하고 궁금해. 대체 누구지? 자, 아우, 네. 다시 첫 번째 구간이야. 무슨 구간인지 무슨 구간인지 열린 구간인지 닫힌 구간인지. 자, 닫힌 구간이면은요. 그때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있었죠. 맞아? 자, 최대값은 뭐 아니면 뭐 중에? 극대값 아니면 구간 양끝값. 네, 구간 양끝값인데 왼쪽 끝이었다고 치면은 다시 구간이 이렇게 니네 왼손 들어봐. 왼손 이쪽이지? 여기 왼쪽, 여기 오른쪽이야. 그럼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이 함수가 여기서 뭐 하면서 진행돼야 돼? 감소하면서 증가돼야 돼.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뭐 하면서 일로 도착해야 돼? 증가하면서 도착해야 돼. 안 어렵잖아. 됐어. 자, 다시 닫힌 구간 이렇게 있어. 여기서 최소가 되려면 여기서 뭐 하면서 출발해야 돼? 그래프가 증가하면서 출발하고. 여기가 니네 왼쪽이야. 작은 쪽. 여기서 무슨 값 하고 있었니 내가? 최소하고 있었냐 대하고 있었냐 지금? 안 듣고 있냐? 말하다 헷갈렸어. 최소. 여기서 뭐 하면서 도착해야 돼? 일로 감소하면 도착해야 돼.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치? 자, 좋아. 그러면 극대값 혹은 구간 양 끝값. 그치? 근데 구간 양 끝값 중에서 내가 지금 방금 증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최소값도요. 무슨 값? 소값 혹은 구간 양 끝값. 맞아? 그러면 얘네 중 제일 큰 게 최대값, 얘네 중 제일 작은 게 최소값. 그지? 자, 그럼 그 다음 자, 열린 구간이면요. 최대 최소 반드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우리 이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이거잖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요. 반드시 그 구간에서 뭐랑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가 정확한 거고. 그럼 그 외에 그 조건,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는 조건 중에 뭔가 빠지기라도 한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최대값이 없을까? 있겠지. 믿어.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런 걸로 거짓말은 잘 하지 않아. 오케이? 자. 왜? 믿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런 문제 본 적 있어?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없어.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지? 자, 그럼 다시 똑같아요. 열린 구간에서는요. 자, 최대값은요. 무슨 값 중에? 극대값 중에 제일 뭐한 거? 그치? 극대값 중 제일 큰 거. 최소값은 극소값 중에 제일 작은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수투에서 문제 낼 때는요. 요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거든. 왜냐면 요걸 내면은 문제가 재미가 없어지잖아. 따질 게 필요한 건 여기잖아.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건으로 문제를 발문을 할 때, 그러니까 문제 표현이 나올 때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조건 되게 많이 써요. 니네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최대값이 5예요 라고 하면은 그 함수의 정의역이 정해지지? 아나 일반인 모든 실수에 대해 정의되어 있을 거니까 극대값이 뭐일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5일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 상황은요. 일반적으로요. 어떨 때 되게 많이 나올 거냐면 자, 조건 해석할 때 이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요. 어떨 때 되게 잘 나오냐면 활용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활용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만들기가 문제가 좀 불편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야. 뭐 2차 함수 안에다가 니네 고1 때 풀던 문제 보면 직사각형 내접시킬 때 봐봐. 맞아? 직사각형이 생기는 순간부터 보니까 닫힌 구간이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활용할 때는 이 상태가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구간을 보시는 거야. 자, 구간을 보시는 거를 절대 잊지 말고요. 그 외에 딱히 구하는 방법은 없단다. 여기서 다 설명해놨거든. 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이제 요거 설명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활용 문제는 자, 다시 2번.
자, 활용 문제는 일단 딴 게 없어. 그냥 단계로 치면 이게 다야. 첫 번째 그러니까 얘 문제는 결국에 함수식을 작성해서 최대소를 구하는 게 활용이라고 내가 말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활용 문제는요, 함수식을 뭐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작성을 해내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 맞아? 근데 함수식을 작성할 때 니네가 내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라고 그랬지? 뭐 설정? 변수 설정. 다시 자 여기서 잘 들어줘. 이제 좀 중요한 얘기 나간다. 자, 자 제일 첫 번째로 니네가 해줘야 되는 거는 자 변수를 설정합니다. 자 근데 내가 변수라는 걸 어떻게 설정한다고 그랬냐면 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야. 맞아? 그 대상이 이 변수로 인해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보통 이렇게 표현했을 걸. 옛날 수업들 보면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변수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변수를 설정하는데 그 변수는 기본적으로 자 내가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그 결과가 되는 애들 있잖아. 맞아? 그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변수인 겁니다. 자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변수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봐.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쌤, 문자는 변수입니까? 문자는 변수가? 아니야. 야 니네 그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보면은 나 이제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어떤 공식 보면은 막 K 곱하기 뭐뭐뭐뭐 이렇게 해놓잖아. 그리고 K는 뒤에 뭐라고 써놔? 상수. 그럼 걔 변수야? 문자인데 변수야? 아니야. 걔는 문항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져 안 주어져? 주어지는 숫자가 되는 것뿐이거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일단 이 생각 또한 당연해져. 그럼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결과에 일정하게 작용이 되는 문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되니? 그럼 그 녀석은 변수야 상수야? 상수야. 요거 잊지 말자. 자 다시. 그럼 결과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변수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자 영향을 주지 않는 문자는 문자여서 변수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걔는 뭐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야. 일단 됐니? 자,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의미는 일단 얘 갖고 설정을 해주는데 자 여기서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에서 그냥 제시를 해줄까 안 해줄까?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야. 표현으로 알면 돼. 됐어? 자 이런 거야. 무엇을 최대가 되게 하는 또는 최소가 되게 하는 네모의 값이 자 이런 식의 나오면 혹은 무엇이 최대 혹은 최소일 때 네모의 값이 다시 무엇을 최대 혹은 최소가 되게 한 네모의 값이 혹은 무엇이 최대 혹은 최대 또는 최소일 때 네모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물결 표시 놈이요 누구에 의해 변한다는 얘기야? 네모에 의해 변한다는 얘기니까 맞아. 이때 누가 변수가 되는 거야? 네모가 변수가 되는 거고 물결 표시를 네모로 써내란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요 녀석이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약에 제시를 해주지 않았으면 자 그땐 그냥 니네가 문제 읽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뭐에 입각해서? 요 생각에 입각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설정했으면 내가 그 최대 최소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 설정한 변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 설정한 변수로 표현하는 요 상황은요 우리 그 미적분의 수투 교재 앞쪽에서 컨셉 뭐였을 거야? 함수식 작성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자 첫 번째 무슨 함수로 쓴다?
양함수로 쓴다. 맞아? ft를 t로 쓰고 싶다. ft를 t에 대한 식으로 온전히 써낸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면 뭐 한다? ft랑 t 사이 그냥 뭐만 찾는다? 관계식 찾고. 자, 여기서 잘 봐. ft랑 t 사이 관계식을 찾잖아. 그럼 우리 어차피 여기는 수투잖아. 그럼 그 식을 무조건 정리해내면 ft는 하면서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올 거야. 쓰는 시작은 음함수인데 정리하면 무조건 양함수 나올 거야. 됐니? 근데 이게 미적분과 니네 해봐서 알잖아. 미적분은 변수가 막 섞여 있어도 뭐가 됐어? 미분이 됐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뭐 할 거야? 정리할 거야? 아니, 정리가 편할 것 같으면 정리하는데 정리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풀어버리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는 니네 여기서는 만약에 ft를 t로 이쁘게 못 쓰게 했으면 ft랑 t 사이의 관계식을 찾고 그걸 정리하는데 실은 이 문제를 본 적이 없다. 나도 몰라. 근데 내려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내시던데. 그래서 뭐 혹시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요 내용 안에서 다 해결됨. 됐어. 그냥 이 관점대로 순서대로 풀어낼 것.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보시죠. 일찍 끝나겠는데? 너무 널널한데 시간이? 하나 더 해야겠다. 자, 왜 내가 한다는데 왜 그래? 저번에 누군가한테 막 개지랄 했었는데? 니네였나? 니네지 아닌가? 내가 이거 왜 차렸다고 그랬니? 니네지 그거. 내 맘대로 하려고 차린 거잖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알았지? 니네 맘 안 중요하고 니네 엄마 아빠 마음도 안 중요해. 그래, 너희들의 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그분들 마음은 존중해 줄게. 그렇지? 위험하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수도 있잖아.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은 네, 그건 존중해 드릴게요. 연장자에 대한 대우는 해 드려야죠. 없지 아무도. 그럼 됐어. 내 맘대로 하자. 문제 없네. 야,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막 뒤져라 수업한 적 있니? 없잖아, 니네한테. 적당히 하다 말았잖아, 맨날. 끝까지 몰아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야, 이렇게 널널한 수업이 어딨어. 희한하네. 얼마 전에 옛날에 가르치던 제자가 학원 채널을 봤나 봐, 우연히. 근데 내가 하는 수업을 봤나 봐. 그러더니 연락 왔거든. 선생님 왜 이렇게 착해졌어요? 그러는 거야. 되게 착해진 거야, 진짜. 옛날에 막 뭐가 화가 난 상태로 막 수업을 했거든. 쫓기면서 막 다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니네 요즘은 다 안 하잖아. 하다 말잖아. 방학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 이거 하고서 앞에 극대극소 몇 개 풀어줄 문제 좀 더 풀어주고 해볼게. 자. 자, 보십시다. 정말 힘드네. 자,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자, 너무 쉬워. 그치? 자, 조건을 보면 다 친구에서 정의된 함수니까요. 맞아? 난 이 함수에 뭘 찾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인 걸 이용해서 L을 찾고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거 너무 간단해. 자, 조금만 더. 야, 니네 이거 그러면 자, 정석대로 풀면은요. 정석대로 풀면 첫 번째. 일단은 난 최소값이니까 뭐 해야 돼? 구간? 양끝값과 극? 속값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자가 먼저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그럼 얘는 미분을 해봐야겠지, 그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가 아니라 6x. 자, 그러면 이 녀석 갖고 내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볼게. 얘는 x는 0에서 뭐야? x는 0에서 극? 소, 맞아? x는 2에서 뭐? 극? 대.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 이하였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최소값 x는 어디하면 어디서 가져야 돼? x는 0에서만 가져야 돼. 다시 이랬을 거 아니야. x가 0이 되기 이전까지 뭐 하면서 왔어, 그래프가? 감소하면서 왔잖아. 그리고 0을 찍고 지나가면서 뭐만 했어? 증가만 했잖아.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어디인 게 너무 확실한 거야? 2인 게 너무, 아니, 최소값은 x 몇에서인 게 확실한 거야? 0에서인 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겠지?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불편하시면 그냥 그래프 싹 그리자고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여기가 x는 몇인데? 0이 여기가 x는 몇인 걸 알아서 2인 걸 알아서 무조건 어디에서 최소값인 걸 확신을 할 수 있어? 그치, 0에서인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그 마이너스 4는 F0이에요, 아니에요? 0이죠. 그래서 A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fx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a고, 자, 최대값은 그러면 어디 하면 어디서 가죠? 2 아니면 마이너스 2에서 갔는데 몇에서 가질까? 2에서 가질까? 마이너스 2에서 가질까? 마이너스 2에서 갔죠. 왜? 대입해서요? 아니요. 비율 보면 되잖아요. 몇 차 함수인데 지금? 3차 함수잖아. 2. 그럼 여기 0이잖아. 그럼 여기 변곡의 x좌표가 몇? 1. 그럼 다시 만난 데가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더 위에 있겠네. 그지? 그니까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이겠네. 내가 그럼 얘가 그 뭐야 마이너스 4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 마이너스 2 넣으면 24? 아닌가? 틀렸니? 마이너스 2 넣으면 8, 4, 12, 16.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이게 싫었다면은 이 함수를 보는 순간 니네는 어떤 확신에 가득 차서 뭐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면서 저 함수가 선택이겠죠. y는 a에 0에서 접하고 아이고 네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몇을 지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3을 지나가요가 보이겠지. 그럼 얘가 여기가 0이고 여기 x좌표 0이고 여기가 x좌표 몇이야? 3인 걸 알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몇인 걸 2인 걸 찾고 여기가 1인 걸 찾고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1인 걸 찾아서 쟤랑 같은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뭐가 빠르고 효과적인지를 좀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알았지? 자, 아이고. 그 다음입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요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요. 다시 요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 최소가 아니라요. 0부터 t 사이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할 때 그 최대 최소라 넣어놓은 문제야. 자,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그럼 얘는요. 일단 gt라는 함수는요. 자, 구간이 주어져 있기를. 자, 이제 요런 거 별거 아닌데 불편하니까 알았지? 얘는 어떤 구간에서 x가 0 이상 어디에서 t 이하에서 괜찮니? t 이하에서 fx의 최대값. 그냥 이거 보자마자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풀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뭐부터 할까? 그래프 그려야겠지? 파악 바로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순서겠네. 자, 그러면 우리
요 녀석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내가 뭐부터 해보라고 그랬어 맨날? 인수분해부터. 인수분해 바로 안 되면 뭐 빼고 인수분해?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 됨 안 됨? 됨. 맞아? 미분해서 그려도 당연히 돼 안 돼? 되지만 됐어요. 조금 줄이고 싶다면 fx를 자, 요 앞에 셋을 일단 뭘로 묶은 다음에 x로 묶으면 x 빼기 3에 제곱 더하기 1인 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바로바로 잘 돼야 시간을 단축한다. 정원이 머리가 갑자기 멀끔해졌네. 다시 원래대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갔네. 뭐야 왜 벌써 11월 8일이지? 진짜 니네 이제 수능 1년 남았네? 좋겠다 좋겠다. 야 니네 그 대학 입시라는 게 있잖아. 니네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가장 인생을 값싸게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에요. 오케이? 됐어? 쌀 때 사. 나중에 인생 바꾸려면 비싸져. 됐어?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그 어떤 투자를 해도 인생은 변하지 않아. 알았니? 야 내가 이 상태에서 갑자기 10년 후쯤에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일이 있을까? 없어. 됐어. 내가 인생이 이제 크게 바뀔 것 같아? 아니야. 난 이렇게 니들 수학 가르치다 늙어 죽는 거야. 진짜로. 사람이 어느 정도. 근데 어릴 때는 뭐든 될 수 있잖아. 막 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만. 뭐 노벨상도 아니겠지? 뭐 그래도 막 뭐 유명한 식당집 주인이라든지 막 맛집 주인이라든지 뭐 막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인생 모르는 거잖아 니네는 지금. 맞아? 그럼 그거를 바꿀 때 제일 싼 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제일 싼 걸 앞에다 두고서 자꾸 안 사는 거야? 됐어? 지금이 니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가인 순간이에요. 지금 사셔야 돼요. 됐어? 주식을 언제 살까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이거 사는 겁니다. 네. 목 아파. 이거 어제 물인데 괜찮겠지? 괜찮네. 자, 보자. 아이고 힘들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고요. 야, 근데 얘 되게 친절한 문제다, 그지? 왜? 0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0에서 시작하지 그래프가. y는 1이고 이 녀석의 x가 0인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와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가 몇? 3 맞아? 여기가 몇? 1 여기가 몇? 2 여기가 몇? 4 아이고. 자, 그럼 한번 해볼까? t 이하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한대 맞아? 그럼 gt를 한번 싹 만들어 볼 건데 얘가 열린 구간에서 무엇이 가능하대? 미분이 가능하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gt를 먼저 여기다 그냥 그려보자. t가 만약에 여기에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제일 큰 값이지. 그럼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 제일 커. 요 값 왼쪽 0과 요 사이에서 보니까 얘가 제일 큰 값이잖아. 그럼 t가 조금 더 오른쪽 와서 여기까지 왔어, t가. 그럼 어디야, 최대값은? 여기야. 그럼 얘 따라서 올라오겠네, gt 함수는. 오케이? gt 함수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딱 찍었어. t가 여기로 왔어,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최대값은 누구야? 구간 양끝값은 아니야. 지금 무조건 어디야? 극대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 안 와? 이렇게 와. 여기까지는 계속 이 값이 제일 큰 값이야. 가령 t가 여기였다고 쳐보자고. 요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로 오겠지. 근데 여기 찍고 나서 t가 1로 오면 얘가 제일 큰 값이 돼, 안 돼? 큰 값이 되니까 gt가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거 좀 할 줄 알자.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야야 GT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뭐가 된대? 미분이 된대. 그럼 미분이 어디서 안 돼? 4에서 분명히 미분이 안 돼. 왜? 상수함수로 오다가 지금 4를 기준으로 살짝 왼쪽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변해 안 변해? 변한단 말이지. 괜찮니? 그러면 A가 되기 직전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A의 최대값은 몇이야? A의 최대값은 4가 되겠지. 자, 이해된 거야? 자, 그리 복잡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거. 자,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면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하기. 이해됐니? 이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다시 봐. 이걸 굳이 개념대로 가면 이거야. t가 있잖아. 1이 되기 이전에서 1이 되기 이전에서 함수가 증가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최대값이 아니야. 오른쪽 끝이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얘 쫓아서 GT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t가 여기까지 오면은요. 됐어요? 얘는 여기서 증가하면서 출발했고 감소하면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극대에서 최대란 말이야. 이해됐니? 요 생각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gfx라는 함수입니다. 일단 요 함수 자체를 좀 다시 잘 보시죠. 자, 3차, 겉에 있는 3차 함수에 2차 함수를 합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녀석을 보니까 일단 몇 차 함수니까? 6차 함수니까 다룰 만한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루기 위한 함수로 바꾸는 게 첫 번째 과정이겠네. 그지? 뭐부터 해야 돼? 치환해야 되는 건 보였어? 다시 얘 자체를 보면은요. 다시 요 gfx라는 함수는 다시 잘 봐봐. 겉에 있는 함수는요. 3차 함수고요. 속 안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니까요. 맞아? 2차 함수니까 이 녀석 전체로 보면 몇 차 함수야? 6차 함수고 당연히 얘를 식으로 써서 미분해서 풀어도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될 건 전혀 없겠죠. 근데 조금 자신이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요가 되는 거야 일단. 괜찮니? 됐어? 자, 다시. 그러면 얘는 다루기 좋은 함수로 자 다시 이 녀석을 내가 자, 다루기 좋은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갖는다? 어떤 과정을 한다? 치환을 합니다. 자, 일단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게 똑같은 짓을 우리가 고1 때도 되게 많이 해봤어, 안 해봤어? 고1 때 수학과 여기서 들었던 애들은 알잖아. 비슷한 거 엄청 많이 했잖아. 그지? 그냥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 야, 우리 fx를요. t로 치환을 해야 되겠군요. 그럼 다시 내가 여기 있는 요 함수를 t로 치환하면서 자, gt라는 함수로 변환할 거고요. 그럼 얘가요. 2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됐어? 더하기 12t 빼기 몇이 돼? 2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볼까? 그럼 내가 누구의 범위 알아야 돼? t의 범위 알아야 돼. 그럼 일반적인 문제에선 자 다시 봐봐.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구간이래. 얘를 줄 때 최대 최소 구하라고 여기를 숫자로 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숫자로 줬다면 얘의 범위를 정확히 아니 모르니? t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는 t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른단다. 여기까지 괜찮니? 왜? k에 의해서 t의 범위가 계속 변해 안 변해? t의 범위가 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t의 범위는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필요할 거야. 자, 저기는 저 2차 함수는요. x가 몇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갖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이 녀석의 값은 k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해됐어? 대칭 찾은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얘는 t가 아이고 미쳤네. k 빼기 1 이상이 아니에요? k 빼기 1 이상의 범위가 되는 거죠. t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야, 이 녀석의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 몇이 된대? 2가 된대. 그럼 봐봐.
우리 요 녀석은 결국에는 이 함수를 통해서 값이 뱉어내는 거죠.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이 언제 최소값이 2가 되는 그 범위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하는 게 맞겠니?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찾아보는 게 좋겠죠. 됐어? 자. 그럼 나 얘 그래프 그릴 생각이니까 이번엔 뭐 할까? 미분을 하는 게 좋겠지. 인수분해가 당장 눈에 잘 보이진 않잖아. 그지? 얘가 6t제곱 빼기 18t 더하기 12가 되고, 자 6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니까 t 빼기 1, t 빼기 2가 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t가 1과 2에서 극값을 갖죠. 자 그럼 얘가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gt 함수예요. 그쵸? 자 여기가 t가 몇인 순간? 1인 순간. 여기가 t가 2인 순간. 맞아? 하나 더 찾아야 된다면 내가 이 녀석이 몇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2가 되는 순간 찾아야 되니까 2t 세제곱 빼기 9t 제곱 더하기 12t 빼기 2가 되는 거니 2t의 세제곱 빼기 9t의 제곱 더하기 12t 빼기 4가 몇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일단 몇에서 2에서 맞아? t는 2를 실근으로 가니까 여기가 2, 몇이 돼? 2,2가 된단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보자. 여기가 2,2면 함수값이 2가 되는 순간이라는 건 됐어?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2가 되는 순간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 분의 몇? 그치, t는 2분의 1인 지점이겠네. 여기까지 됐어? 2, 극대가 1, 변곡이 2분의 3. 다시 1대 2, 여기 2분의 1, 여기까지 된 거야. 야, 그럼 니네 잘 봐봐. 그럼 이 k 빼기 1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값이 몇이 되려면 2가 되려면 그 최소값은 여기서 갔던지 어디서 가져야 돼? 여기서 가져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k 빼기 1은요 적어도 2보단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맞아? 다시 k 빼기 1이 2의 오른쪽으로 오면 최소값은 거기서 가질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k 빼기는 2 이하가 돼야 되고요. 몇 분의 몇 이상이 돼야 돼요? 2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됐어? 다시 k 빼기 1이 2분의 1 되면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이 여기나 여기서 2를 갖잖아. 괜찮니? 근데 k 빼기 1이 2분의 1보다 왼쪽으로 오면은 그 왼쪽 끝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네가 되겠네. 그럼 k는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3 이상 몇 이하야? 3 이하니까 최소값 몇이죠? 2분의 3이겠죠? 자, 그리 어렵지 않아, 그지? 알아들었어? 자, 좋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